네, 개편을 맞아서 매주 월요일 꿈에 드리는 직격 토론. 앞으로 월요일 저녁을 책임질 두 분의 논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쟁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시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먼저 소위 친이계 좌장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하면 떠오르는 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또 올해 초에 보수진영 통합 추진한 국민통합연대의 집행위원장도 맡으셨던 이재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매주 월요일 이제 오실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나 오늘 하루만 한 줄 알았더니. 에이, 농담하시지 말고. 매주 월요일 오는 거 알고 허락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깜빡깜빡 하세요, 요새? 아니, 오늘 하루 해보고 하자 그랬는데. 이재호 전 의원은 사실 저하고는 이게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이게 민중당 시절 그저부터 한 오래됐습니다. 그죠?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 또 매주 월요일 와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오래됐어요. 아니 그 매주 월요일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럽시다. 예. 맞은편에는 아까 그 정봉주 전 의원 인터뷰했던 열린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 맡고 계신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제가 잘해서 우리 이재호 고문님하고 월요일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도 요즘 많이 하시고. 네. 네. 두 분이 같이 토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많이 얘기도 있어요? 하고 정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진영은 다를 수 있지만 되게 대화도 좀 되고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나도 그래, 좋아해요. 그래요? 예. 말로는 다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존경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재호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이 매주 월요일 직격 토론 꾸며주실 거예요. 저희가 직격 토론의 진행 방식을 그 두 분께 먼저 선공을 어떤 펼칠 주제 하나씩을 좀 가져오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의 첫 번째 선공은 이재호 전 의원께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외신 칭찬, 이건 오해다. 이런 공격을 펼치시겠다고 준비해 오셨네요. 예. 아니,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신 칭찬이 오해입니까? 한번 성공을 펼쳐보세요.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뚝 터졌는데 도랑친 꼴이래. 뚝 터졌는데 뚝을 막아야지. 그 도랑만 치고 앉았으면 도랑 잘 친다고 지금 그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데 그건 난 옳지 않다. 그리고 잘하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의료진이 잘하고 국민들이 정말 잘해주는 거지. 사재기도 안 하고 뭐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마스크 사지 말라 그러면 안 사고 말 잘 듣고 국민들이 잘하는 거지. 정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지. 잘했으면 이 꼴 안 나지. 잘했으면 초기에 잘했으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겁니까? 초기 대응을 아주 잘못했지. 초기에 전문가들이 말을 듣고 중국도 봉쇄하고 마스크 수출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초기에 너무 자만하고 오만하고 뭐 코로나가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곧 종식된다. 총리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제 다 돼간다. 그리고 뭐 청와대 영화 감독하고 불러다가 그냥 뭐 짜파구리인가 뭔가 파티 나고 초기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확진이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돼. 이건 진짜 제일 딴 거는 몰라도 중국 얘기는 저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이탈리아 보십시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초기부터 중국인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망자만 뭐 몇천 명이 지금 되고 있고 유럽 확산세가 지금 봤을 때는 중국 맞고 뭐 어떻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었고 짜파구리 먹는 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먹는 거 봉준호 감독 그거 해가 왔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큰 상을 받아왔는데. 때를 받아 먹어야지 아무 때나 먹으면 되나. 근데 정말로 저는 누가 그 표현하더라고요. 뭐 류현진 선수가 왼팔이 잘 던진 거지 류현진 잘 던진 거냐. 그 표현을 누가 묻더라고요. 손흥민 뭐 발이 잘한 거지 손흥민이 잘한 거냐. 그 말처럼 우리 국민이 잘하고 우리 의료진이 잘하고 우리 방역체계가 잘했다면 그것을 그래도 지휘하고 어쩌면 관리 감독했던 정부가 좀 칭찬할 때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로. 뭐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얘기지만 잘하면 잘한다 하고 잘하는 게 없고 비판할 때 하면 좋겠어요. 잘하는 게 없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란이나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국도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는데 그거하고 한국하고 같은 점이 뭐냐.
초기에 봉쇄를 안 한 거예요. 감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이런 데 대해서 초기 봉쇄를 안 하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도 초기 봉쇄 안 했다. 뭐 안 했지.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마찬가지지. 그래서 지금 터져나가는 거예요. 북한처럼 다 막습니까 그러면? 아니, 감염 전염병이라고 예. 하는 거는 다른 재난하고 다르잖아요. 홍수가 났다,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가는 건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예. 눈에 보이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막고 복구하면 돼. 전염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일단 감염원이라고 생각되는 건 막아야지. 다 막아야 된다. 무조건 막아야지. 막아놓고 봐야지. 글쎄요. 그런데 이걸 조선시대나 이런 데면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교역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북한같이 특수한 사정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나 그 큰 나라 같은 경우 교역이 꽤 하는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을 거면 그거는 잘못된 게 우리가 중국을 안 막았잖아요. 우리나라가 확산되니까 중국은 우리를 막았잖아요. 딴 나라는 다 중국을 막는데 왜 우리는 중국을 안 막아? 그게 왜 안 막았냐? 지금까지도 중국 얘기를 하십니까? 방역은 방역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방역을 정치 논리로 대응한 예, 거라. 예. 시진핑이가 6월 달에 온다 그거 눈치 보느라고 말이지 뭐 우리하고 같은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다. 저는 오히려 보수 같은 아픔이다. 진영에서 이 건에 대해서 중국 얘기 계속 하는 게 이상합니다. 아 계속 해야지. 왜 그거는. 중국을 자꾸 뭐 처음부터까지 중국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거는 방역의 문제고 아니. 감염 바이러스는 뭐 중국이니까 퍼지고 한국이니까 안 퍼 이건 아닌데. 아니, 박 변호사 다 좋은데 다 내가 존경하 다 좋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중국을 막아야지. 중국이 감염원인데 방역이 기본이 감염원을 막는 건데 계속 정치 논리를 대지 말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지금 정치 논리를 대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뭐 보수 진영을 대변할 생각은 없고 사실이 그렇다. 중국 알겠습니다. 빼고 알겠습니다. 저 방역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 외신에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는데 주로 좀 칭찬하는 외신이 그렇죠. 많았는데 요미우리 신문의 그 서울지국장은 현 정부 코로나 대응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총선용 선거운동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했더라고요. 요미우리 거기 그건- 동의하세요? 요미우리 그건 뭐 꼭 동의할 건 아닌데 그러나 타임지에서 미국의 타임지에서 정말로 대응을 잘한 나라는 대만, 싱가포르, 예. 그렇게 지적했죠. 홍콩. 인 정말 대응을 잘한 거고 한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갖고 많은 비난을 자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런 신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국이 대응을 잘했다는 신문도 있죠. 외신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외신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잖아요. 예, 지금 일어나는 예. 거.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지금 확진자가 9,000명이나 돼가고 사망자가 101명 넘었겠어요. 초기 대응 잘했으면 아마 확진자 지금 2, 3천 명으로 줄였어야지. 그리고 사망자도 한 뭐 10명 미만을 줄였어야지. 이거는 대응을 잘못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와서 알겠어요. 네. 박지훈 변호사한테 좀 기회를 드립시다. 맞아요. 뭐 그런 부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한데 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지금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뿐이거든요. 지금 작은 나라 몇 나라 예를 들지 말고 큰 나라들 예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료 체계 안에서 해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국도 지금 그렇고 지금 이탈리아는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국도 저는 제가 예상컨대 미국도 앞으로 더 확진자 늘어나면 의료 체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지금 봐야 되지. 계속 옛날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그렇죠. 중국이 못 막은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그 잘한 거를 지금 로이터 통신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식으로 좀 배워서 예. 하겠다. 그거는- 이런 부분 좀 인정을 하고 좀 했으면 그러나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나 그 신문을 잘 봐야 되는데 한국 정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방역한 의료진이라든지 그게 그거지요. 한국 국민이라든지 이것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한다 이런 이야기지 그 한국 정부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요거는 손흥민 발입니다. 네, 류현진 팔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공 이재호 전 의원께서 우리 정부 코로나 대응 외신 칭찬 이건 좀 오해가 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진단하고 선진 의료 체계가 있고 민관이 같이 협동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칭찬할 수 예, 있는 지금은 인정하죠. 뭐, 그래도. 지금은 어르신들이 아주 잘하고 예. 있어요. 다만 고생하고 있고. 다만 초기에 몇몇 가지 잘못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초기에 좀 저기도 그러고. 초기에 좀 약간 안이했었던 것도 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아니, 그것도 자, 잠깐만. 예. 박 박노 장관이라든지 그 계속 중간중간 헛발질 하잖아요. 그 그거 말을 보면서 하는 그래. 거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장관이 정말 바쁜데 국회 불러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뭐 불러서 말 실수 좀 했다고 그걸 막 잡고 뭐 탄핵해야 아니, 된다고. 말 실수 좀이 아니고 아니 무슨 우리나라 아니, 다 끝나고 할 수도 있는 코로나 거잖아요. 감염이 무슨 뭐 중국에 갔던 한국 사람이 옮겼다는 오히려 모든 거를 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자, 오히려 안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이번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선제 공격을 펼치겠는데 미래 한국당은 꼼수를 넘어 악수다 이런 주제네요. 그렇죠. 한번 성공을 날려보세요. 네, 선거법을 바꾸면서 이제 연동형 비례 정당을 또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최고의 위성 정당 같아요. 꼼수 정당. 미래 한국당이 등장을 했는데 그 등장 이후에 여권에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거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급기야 보내놨던 미래통합당에서 보내놨던 미래한국당에서 한성교 전 대표가 그렇게 막 공천을 해버리니까 예. 그 공천을 무효화 시켜버리고 새롭게 지도부를 꾸려가지고 새롭게 비례를 냈는데 비례대표가 뭡니까? 참 이게 지역별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뚝뚝뚝 만들어서 대표를 순번을 매기고 이게 과연 민주적 절차가 있는 건지 꼼수 중에 꼼수가 아닌가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지적이 맞습니다. 내가 뭐 변명할 생각은 없고 예. 그 통합당이 물론 뭐 선거법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든다라고 사전에 이야기했다는 걸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만든 것도 잘못이고 다음 두 번째는 위성정당이 공천한 걸 모정당이라는 이유로 뒤엎는 것도 잘못이고 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세 번째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또 인정해야지.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민주당 너도 꼼수 정당 만들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예. 그건 공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럼 뭐 할 게 없나? 그럼 오늘 두 번째 제 말씀이 맞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토론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맞는데 예. 별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맞는 건 인정해놓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지금 작금에 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짓거리, 예. 이 하는 작태를 보면 예. 작태란 말이다.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좋은 말입니다. 예. 보면 미래한국당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거는 또 뭐 자기네들이 그렇다 쳐. 예. 뭐 그건 자기네들이 이미 우리 이 선거법 통과하면 우리는 만든다고 한 청가지. 그러면 미래한국당 만들어 놨으면 거기 대표도 보내고 의원들도 다 꼬주고 해서 해놨으면 예. 거기에 주최성을 줘야지 자주성을. 예. 우리가 정당 만들어줬지만은 예. 당신네들이 우리가 공천 못하는 사람, 우리가 놓치는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들 정말로 비례성 있고 예. 직능 분야에서 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공천해달라. 이거 하고 끝나야지. 그렇지. 예? 네.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천했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까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선교 공병호 체제가 공천한 거에 손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렇지 그게 네. 아니, 공천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을 뭐 누구를 그러니까요. 몇 번 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나 당을 하나의 위성 정당인 어쨌든 정당으로 띠내놨으면 그 사람들이 공천하는 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돋보려야지. 자율성을 줘야 된다. 줘야죠. 그걸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엎는 것도 잘못인데 예. 그다음에 민주당 가는 거 보자고. 예. 민주당도 하는 짓이 그건 뭐 아니 그래 여기 한국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한국당은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가 꼼수 정당을 만든다. 네. 이게 미래 당 이거는 우리 자매 정당이고 우리 당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지만은 예.
민주당 지금 당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다 놓고 지금 양쪽에 잡고 하나는 더불어시민당 가고 뭐 여러 당 합작하고 하나 잡고 있고 열린민주당. 하나는 또 열린민주당인가 뭐 다친민주당인가 하나 잡고 앉아갖고 신민주당이라니요. 아니 두 개의 당을 갖고 예, 지금 예. 잘 되면 어. 끝나고 나서 우리 의석을 많이 합치고 예. 오히려 우리의 전력을 보강하는 거다 하고 내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꼼수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 자기네들은 더불어시민당에 뭐 국회의원들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잠깐만요. 기업 압축을 저, 위해서. 이 토론의 이 시간 배분을 좀 균형 있게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 전 의원이 아무래도 좀 말이 기신 것 말이 같아요. 긴 거예요. 인정을 하셨어요. 자, 제 우리 말씀이. 박지원 변호사께 예. 일단은 네, 결론 낼게요. 네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잘하는 건 있어요. 더불어시민당이나 뭐 더불어시민당과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같은 데 일체 아주 관계를 안 하고 뭐 예, 저 남남으로 하는 거 그거는 그 연동제의 소위 다당제 의미에 취지에 맞다? 맞게 해요. 어. 그건 잘하는 거요. 네. 공천에 관계 안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더불어시민당 이제 위성정당 하는 건데 그건 꼼수지. 꼼수인데 꼼수라고 안 한다는 게 근데 문제다. 꼼수인데 자, 우리 박지원 꼼수 변호사. 하이라 하잖아. 이걸 계속 이제 논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다 이제 비례정당 비슷하게 만들었고. 근데 아무튼 민주당 예. 공격에 대해서 한번 응대를 해보죠. 일단은 뭐 또 꼼수에 꼼수 뭐 그 얘기도 했었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뒤에 배치를 하려 그래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아예 다른 성격의 지금 당이고 비례만 겨냥하는 비례 정당이에요. 그냥 위성도 아니에요. 비례 정당이고 국민의당도 지금 비례만 냈기 때문에 비례 정당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 당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비례 취지에 딱 맞는 것 같고 결국은요. 일어난 일이고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그 인물들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과연 이 인물들이면 이렇게 공천이 됐으면 나는 비례표 주고 싶다. 지역구표는 누구 주고 싶다. 결국 지금 이 정도 정말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아마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알겠어요. 미래한국당은 예. 그 과정에 지금 엄청난 논란이 그런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에 칭찬할 거는 예. 열린민주당이나 뭐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이 자기네들을 뒷번호로 간다. 후순위로 예. 배치한다는 건 잘하는 거고 또 열린민주당에 너 멋대로 해라 우리 관계 안 한다. 예. 그것도 그런 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민주당이 잘하는 거고 한국당처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선정 과정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건 내 인정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에 누가 더 먼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따지기 전에 결과적으로 지금 선거판이 지금 기형화돼 버린 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선거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 재개정이 빨리 논의돼야 한다. 이제 이런 주제들이 100%입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그 재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또 논란이 예상되거든요. 박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4년 내도록 그 얘기 할 겁니다. 4년 내도록 자신들한테 유리한 얘기 할 건데 궁극적으로는요. 예. 연동형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비례나 위성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조항들을 좀 제한 조항들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런 걸 못 만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선거법에 넣으면 돼요. 선거법에 넣으면 되는데 뭐 어떻게 넣으면 돼요? 아니, 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모 정당을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동형 그대로 다당제잖아요. 예. 다당제는 소수 정당이 국민이 지지하는 그 예, 득표수만큼 의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환경다이다 뭐 이런 녹색다이다 예, 뭐 예. 이런 예. 정당들 있잖아요. 그런 예. 정당이 지역구에 나가서는 죽어도 의석을 못 얻고 예, 하니까 예. 국민들이 상당히 표를 줬는데 지역구에는 한 명도 못 의석이 내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맞아요. 국민들이 준 표만큼 예. 지역구에 의석을 내보내자. 아니, 제 말씀은 그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있느냐. 비례와 위성 정당을 못하게 선거법에 뭐라? 선거법에 모정당제를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모정된가? 앞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아까 우리가 정봉주 최고위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민주당에서 다 탈당해 나온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하면 욕먹으니까 우리가 욕먹을 각오로 하는 거고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노선으로 가는 당이지 우리는 형제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저쪽으로부터 지시나 조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저 정당을 창당 못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열린민주당 같은 예컨대 그러니까요. 그런 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뭐 어떤 단서를 준다 하더라도 그런 걸 막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런 건 막을 연동형이라고 필요 하는 건. 없다. 그런 건 아. 막을 필요 독자적으로 정당을 창당하는데 막을 필요 없고 알겠어요. 내가 막는다는 거는 기존의 거대 정당이 미래한국당 같은 그렇지, 거? 꼼수를 네. 부려갖고 위성, 당을 위성. 만들고 자기 정당에서 국회의원 뭐 탈당시켜갖고 내보내주고 공천 저 맘대로 하고 예. 이런 짓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법으로. 근데 또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해도 또 있을 수 우리는 있을 자매 것 같아요. 아닙니다라고 하고 자매인 척하는 것도 그래서 있어요. 그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막을 21대 방법이 없지. 국회에 가장 해야 될 그러니까. 일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똑같지만 또 4년 후에 또 이런 논란이 있을까 봐 그렇죠. 두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 21대 국회가 지금부터 걱정되는 게 뭐 미래한국당이니 뭐 더불어시민당이니 시민당, 예.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뭐 미래한국당 내놓고 저 민주당, 더불어당이나 열린당 같은 경우는 다 목소리 큰 사람들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숫자는 의석은 적어도 국회에서 뭐 민주당이 뭐 4+1 하자, 4+2 하자 하면 그 곱게 고분고분할 사람들이 예, 아니지. 예. 그러니까 국회가 계속 시끄럽게 생겼어. 역시 이재호 전 의원이 정치적 경륜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쪽의 초강경파들이 이번에 의석을 차지하고 등장하지 않겠느냐. 싸움꾼들이 이거 좀 걱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강경파라는 게 이제 말이 큰 거하고 선명상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선거법 이런 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 취지를 공감하지 아니 않을까 선거법 생각이 문제가 듭니다. 아니라 뭐 그 부분은 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 지지자들이 선명한 쪽을 좋아합니다. 걱정이에요. 아무튼 네. 걱정입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여기까지 미래한국당 사람들도 잘 싸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예, 예.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오늘 예. 뭐 하실만 아니요, 하죠. 아니요. 예. 하실만 하죠. 밖에 나가서 얘기할게요. 요거는. 예, 다음 주에 또 오실. 어쨌든 21대 국회는 골치 아픈 국회가 될 거예요. 자 이재호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의 직격 토론이었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